네, 복수함수론 원 10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한 3, 4주에 걸쳐서 복수함수론 원, 2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복습을 할 텐데, 우리가 주로 제가 저번 학기에 복수함수론 1도 그렇고 이번 학기 복수함수론 2도 그렇고 이제 주로 썼던 이제 교재는 실버만이 쓴 그 복수함수론 책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또 복습을 이제 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복습을 이제 하기는 할 텐데 이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복습을 할 텐데 이제 똑같은 책으로만 보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똑같은 정리라도 뭐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복수함수론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른 책으로 이제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책은 이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복수함수론 책인데 번역본도 있습니다. 번역본도 있고 근데 뭐 굳이 뭐 책을 사지는 않아도 되니까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뭐 다 쓰고 뭐 이렇게 증명은 하진 않겠지만, 왜냐면 증명은 어차피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고 좀 복습하는 게 위주이기 때문에 좀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책에 있는 정리만 좀 가져다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난이도의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 책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 책이 난이도만 따지면은 난이도는 스타인 책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내용 자체는 다 똑같은데 특히 연습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스타인 책에 있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물론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풀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임용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넘어서는 내용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고, 그렇지만 충분히 이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만 좀 몇 개 골라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2장, 3장에 해당하는 내용만 볼 텐데, 왜냐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뭐 4장 이후에는 이제 또 복수함수는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장 이후는 보지 않을 예정이고, 1장은 여러분들이 책을 혹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어떤 해석학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적분, 그러니까 복소 적분을 하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매개열을 해서 선적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선적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석학에 나오는 좀 간단한 내용들이 있어서 1장에 있는 거는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소 해석학, 복소 함수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2장에 있는 내용부터 좀 천천히 복습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을 먼저 볼 텐데, 2장은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코시 정리랑 그거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수함수론에서 우리가 뒤에 전개해 나가는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얘를 이제 이 책에서는 홀로몰픽 펑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널리틱이라고만 하면은 이것도 이제 실수에서의 어널리틱 펑션도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얘랑 이제 복수함수론에 나오는 이 어널리틱이랑 뭐 좀 약간 구별을 짓기 위해서 홀로몰픽, 아니면 가끔 어떤 책에서는 뭐 컴플렉스 디퍼런셔블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용어는 우리가 주로 쓰는 이 어널리틱, 해석적이다. 뭐 왜냐면 뭐 임용 문제들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어널리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해석적이다. 그리고
이제 가끔 어떤 책에서는 이제 좀 구별하기 위해서 홀로몰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중점 둬서 공부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실변수에서의 어널리틱 펑션. 얘는 이제 테일러 급수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뭐 테일러 익스펜션이 가능한. 뭐 아니면은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랑 어널리틱이랑도 당연히 차이가 있긴 한데, 아니면은 이제 얘와의 비교. 그래서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랑 복수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그걸 우리가 어널리틱이라고 부르죠. 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 당연히 공통점도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좀 얘가 뭐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텐데 이제 걔네들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 걔네들이 결국은 본질적으로 뭐가 실수해서 다르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기 나와 있는 코시 정리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코시 포뮬라. 그래서 우리가 코시 정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 이 2장에서 특히 이 책에서도 2장에서 중요하게 뽑는 이제 해석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이 좀 많이 다른 이 세 가지 성질이, 이제 첫 번째로 어널리틱 펑션의 좀 특별한 성질.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일 뽑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f라는 함수가 어널리틱 펑션 뭐 f가 있는데 얘가 어떤 오픈 셋에서 되게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정의역을 확장할 수 있겠는가? 확장할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메가보다 더 큰 어떤 오메가 프라임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함수도 좀 바뀌겠죠, 그렇죠? 왜냐면 확장된 곳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원래 있던 스몰 f랑은 당연히 다른 함수가 될 텐데, 이거를 생각하는데 당연히 얘를 확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원래대로 줄였을 때에는 이제 원래 있었던 f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f랑 라지 f랑 스몰 f랑 같아야 되는데 언제냐면 얘를 이렇게 줄였을 때. 그래서 원래 오메가가 뭐 이렇게 있었다면 얘를 이렇게 뭐 이렇게 확장을 해서 내가 새로운 함수, 새로운 영역 오메가 프라임이랑 새로운 함수 라지 f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인 어널리틱 펑션 f가 존재하겠는가? 펑션 f가 뭐 어널리틱 당연히 전체 영역에서 되겠죠. 존재하는지. 이제 지금 들어보면 우리가 예전에 썼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니까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것 중에 아이덴티티 티오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티오렘 번호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우리가 예전에 이거 8장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8장 8장에서 8.48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굳이 실버만을 좀 강조해서 theorem 8.48 아이덴티티 theorem 내용이 뭐였냐면, 만약에 어떤 ZN이 뭐 완전히 다 풀로 문장을 적진 않을 텐데, 얘가 어떤 시퀀스인데, 어떤 시퀀스냐면 어떤 D에서 리밋 포인트를 가집니다. 어떤 수렴, 어떤 이 ZN이라는 게 어떤 수열인데 얘가 리밋 포인트를 D 안에서 가진대요. 그랬을 때 F랑 G가 둘 다 어널리틱이고 D고, 저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고 하는 이 영역에서 얘네가 같으면,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F랑 G가 같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은 되게 제한적이고 뭔가 제약 조건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우리가 계속 주장할 얘기는, 어널리틱 펑션은 사실 되게 제약 조건이 많다. 그래서 얘네들은 F랑 G랑 어떤 뭐 F랑 G랑 서로 다른 함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F랑 G가 어떤 되게 조그마한 영역에서만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가지는 집합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오픈셋 같은 거를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오픈셋 안에 있는 어떤 뭐 리밋 포인트를 가지는 수열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얘네들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영역에서 같으면은 사실은 전체에서 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확장이랑도 좀 관련이 있겠죠. 저 이거를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해석학적인 성질을 만족하면서 얘를 도메인을 점점 컨티뉴에이션이니까 좀 연속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가. 그래서 원래 있었던 함수 f를 얘가 사실은 작은 영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를 큰 영역으로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되게 자세한 얘기는 사실 이 실버만 책에서도 마지막 후반부에 13장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거기서는 좀 더 복잡한 얘기들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뭐 그런 거를 다루려는 거는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요 정도 이제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들만 갖고 좀 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덴티티 티오렘인 거죠, 그렇죠?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되게 어널리틱 펑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질 중에 하나는 리우빌 티오렘. 얘도 마찬가지로 어널리틱 펑션, 사실은 복소평면 전체에서 어널리틱이니까 인타이어 펑션에 대한 얘기인데, 얘도 되게 특별했어요. 그렇죠? 인타이어 펑션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크게 강한 조건은 아닌데, 뭐 리우빌 티오렘이 뭔지만 적어보면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면 사실은 컨스턴트밖에 될 수 없다. 요 얘긴데,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면 인타이어 펑션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강한 조건은 아니죠. 그냥 뭐 어널리틱 펑션인데 도메인 전체에서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니까 뭐 그냥 뭐 그런 별로 강하지 않은 조건인가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바운디드는 더 그렇죠. 그렇죠? 바운디드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어널리틱이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애초에 연속이 아닌 함수들에 대해서도 뭐 바운디드인 거 얘기할 수 있고, 뭐 증명하라고 해도 뭐 어떤 함수가 바운디드임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 둘 자체가 사실 별거 아닌 조건인데 결과로 나오는 거는 되게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널리틱, 그러니까 인타이어 펑션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네들은 제약 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인데 사실 뭐 non constant 어널리틱 펑션이다.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아닌 어널리틱 펑션. 그러니까 인타이어 펑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걔도 되게 제한 조건이 많았고, 그래서 이 어널리틱 펑션 아니면 인타이어 펑션은 사실은 제약 조건이 되게 많은 거다.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이 사실은 되게 강력한 조건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이 그냥 뭐 복소 미분 가능한 거 정도로 우리가 실수해서 한 번 미분 가능하다 정도의 대응이 될 텐데, 실수에서는 한 번 미분 가능한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함수들은 아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만 미분 가능하고 이제 뭐 두 번부터는 미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약한 애들이었는데, 이제 복소 해석학으로 넘어오니까 복소 변수를 가지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코시 포뮬라로부터 알게 되겠지만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무한번 미분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뭐 코시리만 방정식도 만족하고 이 아이덴티티 티오렘도 만족해야 되고 뭐 리우빌 티오렘도 만족을 해야 되고 되게 제약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우빌 티오렘이 얘기하는 것도 어널리틱 펑션이 되게 강한 조건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이 모레라 정리라고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레라 정리가 뭐였는지 잠깐 떠올려 보면 얘도 아마 8장에서 했었을 것 같은데, 네, 8.14에 나와 있는 건데, 실버만 책에 티오렘 8.14에 나와 있는 건데 뭐였는지 써보면 F가 우선은 연속이고 어떤 뭐 도메인에서 뒤에서 연속인데, 만약에 이런 적분을 계산했었더니 항상 0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C는 every 뭐 simple 커브인데,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서 심플 클로즈 커브니까 그냥 이런 이렇게 교차되지 않는 좀 좋은 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했었더니 0이다. 그러면은 F가 사실은 어널리틱이다.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질인 거죠. 그래서 얘가 어널리틱 펑션이 이제 적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널리틱은 적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함수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 서론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요 정도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천천히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썼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는 이제 코시 구르사 정리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얘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오메가가 어떤 오픈셋이고 t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요 책에서는 우리가 실버만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심플 클로스드 컨투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 스타인 책에서는 이제 그런 뭐 일반적인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결국은 삼각형이나 아니면은 뭐 사각형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된다. 사실 뭐 두 개가 똑같은 얘기니까. 네, 그래서 스타인 책에서는 삼각형, 사각형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는 어떤 오픈셋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인데 얘 내부도 오메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랬을 때 삼각형에서 어널리틱 펑션을 적분을 해주면은 0이 된다.
얘도 우리가 사실 실변수에서 생각했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도 어쨌든 삼각형을 따라 적분하는 거니까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클로스드 칸투어인데, 그러니까 시작점과 양 끝이 같으면은 적분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얘도 뭐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뭐 1.2에서는 그냥 렉탱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똑같다. 왜냐면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쪼개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코시 시오렘이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코시 정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버만 책에서도 그렇고 어떤 처음에는 어떤 디스크라든지 직사각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를 좀 더 일반적인 영역으로 확장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 뭐 사실은 이 책에서는 이제 딱 렉탱글까지만 얘기를 하고 뭐 더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널리틱이면은 어떤 심플 클로즈드 칸토 위에서 적분하면은 0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디스크 위에서의 코시 정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해주려면은 우선은 어널리틱 펑션이 이 디스크 안에서 프리미티브를 갖는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프리미티브라는 거는 그냥 쉽게 역도함수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적분이 잘 된다라는 얘기니까. 네. 네,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얘가 얘기해줄 수 있는 거는 티오렘 2.1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로컬하게 얘가 어떤 오픈 디스크가 있는데, 오픈 디스크니까 그냥 원으로 그려주는 게 좋겠죠. 오픈 디스크 안에서 어널리틱 펑션은 항상 프리미티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사실은 이 FZ를 어떻게 잡았었냐면 그냥 Z점 하나 잡으면은 그냥 요렇게 잡은 이 곡선을 뭐 감마 Z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요 곡선 따라 적분해 준 거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얘가 바로 프리미티브가 되겠죠. 이 얘긴데, 결국은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로컬하게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보통 정의역에서 이제 어떤 한 점 잡고 작은 네이버후드를 생각하고 그게 결국은 디스크니까, 그래서 얘는 로컬하게 모든 어널리틱 펑션은 로컬하게 어널리틱 펑션은 프리미티브를 갖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코시 theorem for 디스크라고 해서 얘가 어떤 f라는 게 디스크에서 어널리틱이면은 그 디스크 안에 있는 임의의 클로즈드 커브를 잡아도 항상 적분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랑 좀 비교해서 이제 실버만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냐면, 여기서는 theorem 7.47인데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엄청 대단하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f가 어널리틱이면은, 근데 도메인이 좀 더 일반적인 어떤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D에서 어널리틱이고, C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클로즈드 칸토어였으면은 이것 따라서 적분해주면 0이 된다 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일반화된 거죠. 왜냐면 얘는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란 얘기밖에 안 했는데 사실은 디스크 말고 그냥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얘기를 해주면 된다. 결국 같은 얘기죠.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도 그냥 한 점 잡고 작게 디스크 잡아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이거는 어떤 클로즈드 커브 따라 적분하면은 우리가 0이 된다라고 실변수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복수함수에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코시 티오렘이 갖는 거를 의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뭐 도메인이 좋고 얘가 뭐 좋은 도메인이고 구멍이 없는 좋은 도메인이고 C는 거기 안에 있는 클로즈드 커브고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뭐 도메인이 뭐 얼마나 좋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클로즈드 커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클로즈드 커브 따라 적분해 주면 F가 어널리틱일 때 클로즈드 커브 따라 적분해 주면 0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클로즈드 커브니까 우리가 실변수에서도 뭐 실변수에서는 이제 적분만 해주면 되니까 그냥 F가 연속이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F가 연속이고 여기서 이제 1변수니까 A부터 A까지 fx를 적분해주면은 0이 된다. 그러니까 클로즈드 커브라는 거는 클로즈드 커브인 거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거. 뭐 물론 심플 커브고 뭐 이래야 되니까 뭐 교차하지 않고 이제 이런 얘기들도 넣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클로즈드 커브는 어디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은 적분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이 복소수로 확장을 잘 한 게 이 코시 정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3장에서 3절 이제 2.3절에서는 여러 가지 실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3절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미 이거는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하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런 가우시안 적분 파이 x제곱 해주면은 1이 된다 라는 거랑 두 번째 나와 있는 적분은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건데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dx를 해주면 2분의 파이가 된다. 이제 얘도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제가 더 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얘는 뭐 어떻게 했었는지 아이디어만 소개를 하면은 그냥 요런 직사각형을 생각을 했었고 얘는 반원인데 파낸 거. 그래서 요런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적분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적분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강력한 뭐 코시 뭐 레지듀 포뮬라라든지 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뭐 요거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입니다. 얘로부터 사실 뭐 모든 대부분의 어떤 뭐 정리들을 유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뭐 정리 자체가 얘기하는 거는 F는 어널리틱인데 어떤 오픈셋에서 어널리틱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어떤 디스크가 들어가고 이제 그 디스크의 어떤 둘레를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함수 F를 이렇게 적분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표현 자체도 우리가 적분으로 표시된다라는 것 자체도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갖는 어떤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포뮬라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이제 결국 뭐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면은 이제 f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뭐 도메인이 D가 오픈셋이니까 뭐 이런 D가 있고 어떤 Z라는 한 점이 있으면은 이 점에서의 함수값, 이거는 그냥 임의의 점, 임의의 점 D에서의 함수값이고, 근데 임의의 점에서 함수값이 뭐랑 같냐면 우변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얘는 그냥 이 Z를 주위로 하는 이제 어떤 커브를 생각을 할 건데, 이 Z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어떤 이 서클, 그 점 Z 어떤 주위의 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임의의 커브, 임의의 어떤 원을 생각을 하면은 에서의 어떤 적분값인 거죠. 어떤 적분값. 그러니까 얘는 뭐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건데, 임의의 점에서의 어떤 함수값을 항상 이제 고점 주위를 이제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서클을 생각하고, 그 서클에서의 어떤 적분값을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하는데, 이제 얘가 갖고 있는 뜻을 좀 더 곱씹어 보면 fg, 그러니까 함수값이 아무 함수값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시나 첫 번째로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얘를 이제 되게 조그만한 이제 요 영역만 놓고 보면은, 얘를 C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 함수값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얘네 두 개가 서로 얽혀 있으니까. 왜냐면 Z에서의 함수값이랑 값과 Z를 중심으로 어떤 C에서의 적분값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막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좀 러프하게 대충 보면은 이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일단 내부에서의 함수값이랑 얘가 FZ죠, 그렇죠? 이거랑 어떤 둘레, 그렇죠? 이 내부에서의 어떤, 여기서 사실 이제 임의의 F를 잡아도 되니까 내부랑 이 경계, 둘레를 뭐 경계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부에서의 함수값이랑 또 둘레에서의 뭐 적분값, 뭐 아니면 함수값, 왜냐면 뭐 적분도 결국은 함수값들이 중요한 거니까 적분값이랑 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부랑 경계가 서로 얽혀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요거로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맥시멈 모듈러스 티어렘도 이거로부터 유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뭐 바로 뭐 증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이제 뭐 어떤 정리를 증명해 줄 수가 있고, 이제 그 정리로부터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증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f에서의 함수 값이랑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어떤 함수 뭐 f, 이제 그냥 실변수에서 생각을 해주면 어떤 함수 fx가 있으면은 얘가 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미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이 얼마나 되냐, 아니면 뭐 함수가 얼마나 매끄럽냐, 뭐 스무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가 얼마나 레귤러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레귤러 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미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 함수가 얼마나 매끄러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레귤러의 반대말로 싱귤러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싱귤러하다라는 거는 좀 잘 알고 있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점이란 얘기니까. 문제가 있는 점, 뭐 문제가 있는 점 아니면은 어떤 함수가 안 좋은 거, 함수가 별로 안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얼마나 미분이 잘 되고 뭐 얼마나 매끄럽고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레귤러 한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런 뜻이었다면, 이제 이거랑 반대되는 말로 싱귤러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싱귤러리티에 대한 얘기도 하니까 함수가 좀 문제가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뭐 특이점이라고 불러서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뭐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도 있고 뭐 폴도 있고 뭐 이센셜 싱귤러리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 자체에서 뭔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뭐 함수가 정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얼마나 레귤러한지 이거를 묻는 거로 레귤러리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정칙성이라고 부르는데, 함수가 얼마나 미분이 잘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f가 만약에 한 번 미분 가능했다, 한 번 미분 가능하다, 이제 그러면은 f 프라임 x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서 적어보면 f가 한 번 미분하면은 뭐 당연히 f 프라임 x 존재하는 건데 f2 프라임 x가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뭐 비슷하게 f가 만약에 두 번 미분 가능하면 그럼 f 프라임 x 존재하고 f2 프라임 x 존재하는데 세 번 미분한 3궤도 함수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이 많이 가능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f를 이제 한번 적분을 해봐. f가 이제 연속 함수라고 하고 얘를 적분을 해봐요. 그래서 fx를 0부터 x까지 ft dt라고 얘기를 해주면 밑에다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한번 적분을 해주면은 얘가 미분 가능하죠. 이거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부터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속 함수를 적분해주면은 얘가 미분 가능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뭐 완벽하게 엄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냥 뭐 친구한테 얘기할 때처럼 이런 걸 그냥 포멀하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f를 적분하면
레귤러리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F가 처음에는 여기서도 만약 이런 예가 좀 이거를 잘 설명을 해주는데 F는 미분 가능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를 뭐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F는 미분 가능하지는 않고 연속인 예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걔를 적분을 해주면은 걔는 미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였는데 적분을 해주고 나니까 미분 가능한 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적분하면은 레귤러리티가 좋아진다. 적분해주면은 이제 미분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려고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적분하면은 레귤러리티가 좋아진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적분을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해석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수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뭐 감마 함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은 대표적인 예가 뭐 이제 뭐 이 대학 수학 범위로 안 넘어가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에도 이 적분으로 정의된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fx를 0부터 x까지 이런 것도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봤었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미적분학이나 아니면은 우리 해석학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거는 어떤 뭐 감마라는 함수를 0부터 무한대까지 t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dt 이렇게 감마 함수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적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적분으로 어떤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면은 이제 함수의 성질이 좋아지는 거죠. 성질이 뭐지 어떤 성질인지에 대해서는 뭐 우선은 이제 미분이 가능해지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도 적분을 해주면 미분이 가능해지니까 함수의 성질이 좋아진다 라는 얘기니까 이제 감마 함수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얘기를 해서 감마 함수 뭐 미분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제 적분으로 정의가 되면 이제 좋은 거니까 이제 다시 세 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었냐면 이제 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뭐 이거 증명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뭐 책에도 잘 나와 있고 이제 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갖고 있는 뭐 어떤 뜻 첫 번째로는 이게 f랑 어떤 f라는 z에서의 함수값 fz가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주위로 하는 어떤 작은 원을 생각하면은 그 둘레를 따라 원 둘레를 따라 적분한 거랑 값이 같아지니까 아무 함수 값이나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고 이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면은 내부에서의 함수 값이랑 어떤 경계에서의 함수 값이랑 좀 연관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내부랑 경계랑 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따로 놀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적분 포뮬라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건데 그래서 만약에 F가 레귤러리티 그러니까 미분이 얼마나 잘 되는지 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F가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연속이니까 적분이 잘 돼서 적분해줬으니까
미분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f가 연속이란 얘기밖에 안 했는데 바로 뭐 이제 요 과정을 당연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증명 과정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 거니까 증명은 다 안 다치고 뭐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이제 거기에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그를 적분을 해준 거니까 미분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f가 연속인 거밖에 없었는데 얘가 f가 이제 적분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미분 가능한 것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f가 미분 가능해졌으면은 한 번 미분 가능했으면은 얘는 이제 두 번 미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f의 그래서 인테그랄 포뮬라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래서 포뮬라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f의 레귤러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귀납법처럼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f가 처음에 연속인 것만 가정을 해줬으면은 이제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미분 가능해졌네. 그럼 이제 한 번 미분 가능해지면은 다시 또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두 번 미분 가능해지고 두 번 미분 가능하니까 또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세 번 미분 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테그랄 포뮬라만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했었던 얘기가 f가 그냥 어널리틱이기만 하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구나.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연히 어널리틱 펑션이 갖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코롤러리가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f가 어널리틱이기만 하면은 f는 모든 도함수를 갖고 뭐 n개 도함수를 다 갖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미분을 해주면은 이제 요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갖고 있는 성질인 거죠.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코시 이니퀄리티도 우리가 좀 자주 쓰는 건데 그냥 아까 있었던 이제 부등식에서 요거 그냥 뭐 부등호를 이제 잘 취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뭐 얘도 우리가 코시 이니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죠? 특히 뭐 문제를 풀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부등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에스티메이트를 해야 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theorem 4.4가 이 어널리틱이라는 이름을 주는 되게 중요한 정리인데 원래 우리가 실변수에서 어널리틱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널리틱은 그냥 사실은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어떤 테일러 전개가 가능한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이 테일러 익스펜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수 함수에서는 어널리틱을 그냥 한 번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 정의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밖에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실변수에서 미분 가능성 정의하듯이 그냥 요렇게만 정의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복수에서는 어널리틱이 단순히 그냥 이런 극한이 존재했다라는 얘기였는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수히 많은 성질들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요 정의 하나만 가지고 이제 막 와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까지 왔죠. 그럼 이제 이 마지막으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어널리틱이면은
진짜로 테일러 익스펜션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어널리틱이라는 말이 이제 그냥 막 혼용해서 써도 되는 거죠. 실수에서도 실반수에서도 어널리틱이면은 그냥 테일러 익스펜션 가능한 거. 복수 함수에서도 C에서도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 테일러 전개가 가능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리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F가 이런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갖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같이 알아야 될 거는 요 개수를 우리가 n개 도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널리틱 펑션이다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동치 명제들이라든지 어널리틱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남아 있는 내용은 뭐 좀 가벼운 내용이니까 우선은 리우빌 티오렘도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면 f가 상수함수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인타이어라는 얘기가 뭐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랑 뭐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 되게 많은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되게 강력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어널리틱이다라는 얘기를 줄 텐데 f가 뭐 어널리틱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어널리틱이 한 뭐 단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되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동시에 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널리틱이라는 말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우빌 티오렘부터 우리가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다항식은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그리고 사실은 적어도 하나의 근뿐만 아니라 n차 방정식이면은 n개의 루트를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리우빌 티오렘으로부터 이것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대한 건데, 이 아이덴티티 티오렘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아마 한 2주에서 한 3, 4주에 걸쳐서 이 스타인 책으로 복수함수론 내용을 좀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안다고 가정하고 이제 증명은 좀 생략하고 이 정리들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쓰이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중점을 둬서 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